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전체 화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이게 전체 화면. 공유를 다시 해야 되나? 네, 누르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네. 이 건물이 지금 어린이집이었는데 저출산 시대로 말하면 코로나 또 모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폐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층, 2층이 이제 비었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 주일에 이제 본당, 교회는 이제 주일에 이제 본당을 사용하고 또 코로나니까 전면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재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약대동에 이제 임종환 교수라고 인해아대 이제 학장님으로, 의대 학장님으로 계시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 돌봄, 의료 쪽에서 그 돌봄 공동체를 하는데 아주 권위자 분이 계시는데 또 약대동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이제 돌봄 마을 운동을 쭉 했던 분이라서 모시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느냐 할 때 우리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이걸 돌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를 돌봄 센터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약대동 요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임종환 교수님, 양성숙 시의원님, 저 공무원 이렇게 양정숙 시의원님 이제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제가 요런 걸 준비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바이러스가 퍼진 거고 모두 다 이제 그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방역 체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마을 단위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로도 건강 문제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고령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마을 전체를 그 동울본 마을로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이제 정부랑 같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런 데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료 쪽에서 먼저 이 지역 사회를 돌보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케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고령화 시대가 들어가니까는 뭐 1년에 은퇴자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지역 사회로 들어오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그분들을 다 병원에서 다 이 고령자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래의 그 공동체는 의사들, 저기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마을이 돌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케어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령화 시대에는 뭐, 물론 의료 사회 전체가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를 하는 이제 이런 의사분들은 마을로 의사들이 이제 들어와요. 간호사랑 같이. 그 의료사회 협동조합이라는 의료 쪽에서도 공동체 운동하는 분들이 미래 사회를 보고 또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특별히 이제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아요. 임종환 교수도 이제 연대의대 출신에서 옛날처럼 저희처럼 이제 마을교회 저식으로 지역사회에 가서 마을 의료원을 세운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한 30년 정도 하면서 마을 단위에 이제 의료센터들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이제 저랑 이제 잘 소통이 돼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지금 마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 의료 체제가 그렇게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의사가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고 간호사랑 같이 마을로 들어와서 왕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는 건강 리더들을 키워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가 마을로 왕진을 오고 마을에 있는 건강 리더들이 키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마을 전체를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의료사회 현장이고 그게 이제 좀 더 온 마을 공동체나 지자체 전체를 그렇게 커뮤니티 케어적으로 디자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령화된 사람들을 돌보는 게 되면 그게 커뮤니티 케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마을 목회를 하면서부터 옛날부터 간호사와 함께 마을을 이제 의사가 왕진을 한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개념은 신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만 신방하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마을 목회하는 분들은 교인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신방해요. 그래서 봄에는 교인 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하던 게 한 7년 전부터 있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 왕진을 이제 지역사회로 들어가고 지역 단위마다 의료사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마침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여기를 1층은 어르신의 케어 센터로 만들고 2층은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본당은 교회로 만들고 여기를 지금 돌봄의 시대가 왔으니까 돌봄 문화 생태의 센터로 만들자. 이런 토론이 붙은 거죠. 이제 임종환 교수님 모시고. 그리고 그 토론에 마을 전체를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시의원이랑 돌봄 공동체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토론을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제가 들고 나가는 거는 우리의 경험으로서 이제 임종환 교수는 의사니까 돌봄을 건강 돌봄만 얘기했는데, 저는 건강 돌봄, 보통 건강 돌봄이나 돌봄을 돌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복지적 돌봄은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근데 건강적 돌봄은 커뮤니티 케어 의사들이 등장하면서 된 거고, 저는 이제 이 코로나기에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라는 것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이제 생태 문명으로 가는 것이다. 산업 물질 문명이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것이 더 이상 지구를 견딜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생태 사회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코로나 되면서 이 교회 앞마당이랑 이제 우리 그 카페가 당시에 있었던 그곳에 앞에 텃밭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도시농부들이 그때 우리 한 10명 정도 신중년들이 도시농부가 만들어져가지고 마을에서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신중년 공동체도 있고 생태를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옥상에다가 그러면 치유 텃밭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 앞마당도 텃밭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태 돌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적인 지구촌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녹색이나 생태적인 돌봄을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한 게 이제 마을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그동안 아무도 안 돌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거든요. 그 영화제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마을의 이제 문화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문화인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문예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어르신들이 너무 심심해서 우울증이 걸려서 한 5명 정도까지 그때 모일 수 있잖아요. 5명씩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눔을 했더니 문화 활동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를 돌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고 여기 1층은 어르신들의 돌봄 공간, 2층은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본당은 예배 공간으로 하고 옥상은 생태 공간으로 만들면서 이런 소그룹들을 만들자. 마을의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
건강 리더들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줌으로는 다 활동이 됐잖아요. 소그룹 활동이. 전부 줌으로 활동을 한 거야. 그 그룹을.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약간 찬바람이 나오고 이거 아니 다른 게 나오고. 아, 껐다가 한번 켜보세요.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여기 추워서들 어떡하나, 이거? 한번 껐다가 켜보세요. 잘 돌아가다 가끔씩 그래요. 온도를 제일 끝까지 올려보시고. 조금 기다리면 또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부천의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전국에 이제 의사들의 협동조합 운동이 마을을 돌보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의료사회협동조합에서 마침 마을마다 건강 리더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랑 연결해서 건강 리더 양성 교육을 1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아까 신중년 건강 리더 교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했죠. 그래서 리더들을 육성을 하고 이거를 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기에 그러면 학습을 하자. 그리고 마을에 돌보는 리더들을 만들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환경교육센터의 윤미호 센터장님이랑 제가 그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건강 리더 교육을 잘 맞춰가지고 7강을 수료증을 했는데 내친김에 환경생태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카톡 그대로 내용입니다. 제가 보낸.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환경 리더 교육도 뭐 7강인가 8강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 문화 리더들은 아까 문예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의 문화인들 우리가 발굴해서 꼽사리 영화제 같은 걸 할 때 만난 사람들 해서 줌으로 공부를 했던 거 있잖아. 한 10분씩을 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리고 모이지 못하니까 전부 줌으로. 최근에 연구 결과가 코로나기를 잘 이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데 소그룹이 만들어진 교회들이 코로나기를 잘 견딘다는 거예요. 어차피 대규모로 잘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대규모 그룹이. 예,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그러는데 건강생태 문화 리더들이 왜 안 켜요? 찬바람이라서?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따뜻한데요. 그래? 이거 오는 김에 안 따뜻한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인가가 그렇게 있어서 좀 그랬는데 오늘 목소리 세팅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좀 견뎌봅시다.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고. 건강생태 문화 리더들의 소그룹이 이 코로나기에 생기고 그다음에 마을에 이런 마을을 건강적으로 돌보고 문화적으로 돌보고 생태적으로 돌보는 분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마을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개척을 하게 되면 이런 소그룹을 그리고 이제 자부심도 있는 거죠. 마을이 이게 전문 기관에 의해서 자기가 나중에 이게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 리더들 앞으로 이제 돌봄 마을 이런 게 활성화되면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조금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좀 이런데 좀 관심이 있는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 여기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을 그런 돌보미들 마을 단위로 10명, 문화적으로 돌봄이 10명, 또 생태적으로 돌보면 마을 사람들도 생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생기고 본인도 이거 제대로 된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이 강의에는 저도 꼭 한두 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을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건강만 이해하고 생태만 이해하고 문화만 이해하면 안 되고 약대동 마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 한 거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들 이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어차피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마을에서 감당했던 얘기들을 나누게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돌봄 마을이라는 이걸 모아서 생태 리더, 문화 리더도 그 건강 리더들에서 돌봄 마을이라는 만드는 마을의 리더들을 키울 수가 있었고 이제 그분 중이랑 이제 또 우리 임종환 교수님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한번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프로포저를 써봤어요. 이게 지금 표지인데 그래서 냈는데 이게 좀 규모가 큰 건데 그 문서는 통과가 돼 있어 서류는. 근데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만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마을 사람들이 이런 그 프로포절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프로포절도 내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요 어린이집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은 치유 텃밭으로 본당은 예배 공간과 이제 주중에는 청소년 체육 활동을 해요. 우리 저 부교육자님이 격투기를 해요, 격투기. 이게 청소년들의 꼽사리 영화제나 여기가 어르신 활동, 어르신 한글 교실, 문화 교실하고 여기가 또 꼽이 심야 식당 앞에 보면 편말이 있는데 심야 식당도 하거든요. 주중에 하루는. 그래서 이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지금 이러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장신대가 와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리모델링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이따 보시기만 할 건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꿈터 이게 이제 핵심적인 활동들인데 어린이집 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어린이집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잔치나 축제나 연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꿈터 이런 것들이 꿈터가 이제 어르신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분 도시재생이라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은 뭐냐면은 부르조다 식으로 도시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낡아지면은 그것을 옛날에 뉴타운식으로 다 부르조자로 무너뜨린 다음에 완전히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 방식은 우리가 살던 생태계를 다 우리가 살아왔던 걸 없애버리고 역사와 전통이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공동체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쫓아나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서 산업화 시대가 끝나가지고 산업화 시대에 공장, 벽돌집 이런 게 다 무너졌을 때 영국 선진국은 그 산업화 시대에 공장이 있었던 것이 제조하는 공장들 벽돌이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공허하게 텅 빈 곳이 다 사람들이 나가고 그러한 공간을 없애지 않고 거기를 리모델링한 거죠. 그 터전을 그대로 삼키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공장에다가 산업화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걸 리모델링하고 거리도 그대로 다 남겨두고 왜 유럽을 우리가 가느냐 특별히 우리가 체코를 가느냐 그럼 중세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역사가 그게 지금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저렇게 그냥 싹 다 뭉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이 30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것이 마을에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역사문화공간이라는 그런 프로포즈를 내는 게 있더라고. 우리 이승훈 목사님 그걸 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7천짜리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 우리가 했던 활동들 그런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그런 이제 문화유산 이게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거 일종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건물이 됐고, 그 다음에 36주년을 이제 맞아가지고 제가 그 지난번에 준 책을 이제 내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출판 기념회 할 때 이제 동네에 8분들, 우리 교인들과 합쳐서 8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이제 마을의 얘기, 여기 이제 마을에 있는 이분은 가수, 여기는 꿈터 하는 분, 이분 어르신 하는 분, 이분은 이분이 아주 그 문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상도 탔어요. 동네 사람인데 상당한 문화인이더라고. 이분은 지금 건강 리더들 하는 간호사님이에요. 이분은. 이게 김종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 마을 가수, 마을의 연구인, 이제 마을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어르신들의 이분이 꿈터 리더고 권사님이고 이런 분이 이제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건물도 마을의 주인배라고 완전히 다 열려 있는 거고 이 건물, 교회 건물이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거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마을 중심으로 건물을 교회를 완전히 마을에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령의 마당교회라고 했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마을에 내놔서 여기는 이제 어르신 한글 교실, 노래 교실, 그다음에 심야 식당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1층에는 본당에는 청소년 체육 공간으로 쓰고 주일에 예배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앞에 앞마당은 텃밭으로 해서 이따가 보지만 저기서 소축제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 그 버스가 있거든요. 그 청개구리 버스라고 하는 그 버스가 큰 건데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청소년용으로. 그 버스가 와서 요 앞마당에 대가지고 그럼 그 버스에서 공연을 하고 앞마당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식사도 하고 또 끝나고 와서 노래 교실도 어르신들이 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전체가 마을에 열리고 마을의 마당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진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천님의 온 얘기 마을에서 축제 이따가 축제가 뭐가 준비됐나 하지만 마을에 온오프 온라인으로 연결된 마당교회 성령의 마당교회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을에 전체적으로 열려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와 마을이 마당으로 연결돼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는. 건물 중심의 시대는 끝났다. 건물로 오지도 않아요, 이제. 잘. 건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당으로 연결하고 이제 온라인으로까지 해서 온오프 온라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썼죠. 약대동에 마당이 생겼다. 플랫폼이 생겼다. 건물이 생기고 수리가 거의 다 맞춰지고 각 층마다 선교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고 참여하시는 마을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뒤에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교회 혼자서 앞으로는 뭐 전부 지금 탈교회화 시대잖아요. 탈교회와 탈종교와 탈성장 시대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데도 잘 모여지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탈성장, 탈교회 시대에 어떻게 되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마당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가 신약 성서를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교수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교수님이 좀 알아서 마당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마당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거 한번 설교한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을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마당화 되는 거죠. 세대 공감, 한글 노래 교실, 신중년 춤 동아리 이제 여기는 다 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춤 동아리로 하는. 그리고 여름에 이거를 좀 이제 온라인 시대가 있어서 이번에 여름에 이제 주춤했잖아. 미디어 마당이 가능한가? 우리가 영화제를 했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을 많이 미디어를 가르쳤어요. 거기 PD가 한 분 계세요. 우리 사선님, 이따 갈 사선님의 동생분이 영상 PD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름 우리는 교회학교 대신에 여름 서머 바이블 스쿨 하죠. 여름 성경학교 대신 우리는 여름 마을 학교를 하고 오프닝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번에 주제가 약대동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고 여름 마을학교 교사대학을 하는데, 이렇게 교사대학 하는데 모였는데 6대5, 11명이 모였는데 교사대학에 6대5예요. 교인들 6명, 마을 사람 5명. 저는 이게 미래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교인들만 가지고 교회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마을 교회라는 건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새롬교회의 목회 철학이나 새롬교회에서 하는 마을 일에는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지나다 보면 교인화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강요하기 시작하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편하게 소통하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로 된 건데, 예배 안 드리더라도 이렇게 마을 활동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이게 그림이에요. 다 모였을 때 나온 그림. 이게 여름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다 우리 약대동에서 이 건물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찍어가지고, 여기에는 아까 말한 꼽사리 심야 식당 친구들은 마을 영화 제작소, 이거는 OPD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각 사람들이 2, 3분짜리 자기 활동을 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여기 한글교실 팀은 한글교실 팀대로, 노래교실 노래교실 팀대로, 그래. 그리고 마을 활동하는 팀들은 마을 활동하는 팀대로 어르신 활동을 다 2, 3분짜리 내서 그거를 묶어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어, 원하시면 내가 보내준데 아마 있을 텐데 다시 원하시면 하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제목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코로나 기간 중 약대동에 무슨 일이 있었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 소그룹이 모여서 한글 교실하고 노래 교실하고 끝나고 나서 영화를 찍고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 마을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같이 처음에 할 수 있는가? 몇 년 만에 사실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2년 만에.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붙였는데, 뭐냐면 우리 각자는 우울하고 굉장히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각자는 그렇지만 약대동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다 모아 보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약대동에서 역사를 하셨거든. 무슨 일을 모아 보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약대동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의 돌봄 마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지만은 우리 이야기를 모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마을에서 일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돌봄 마을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설교 때 이거 7분짜리가 나왔거든요. 전 교인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온오프 온라인 마당교회라는 거, 여기에 이제 텃밭 가꾸는 거, 노래교실, 한글교실, 춤동아리, 그 다음에 꼬비 심야 식당,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거,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에 아까 그린 코로나 당하면서 그러한 온오프 온라인에 지금 온라인 교회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잡혀되어 있는 온라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와 함께 영화도 찍고 우리가 일어나는 일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활동을 페이스북에, 이쪽에 하나의 방송국가, 오늘 이제 일어난 얘기도
여러분 얘기도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 장신대 수업을 또 여기서 한다는 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병옥 교수님 수업을 여기서 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SNS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이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증폭되는 거 아니에요? 증폭. 운동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활동을 성령께서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을에 이거 축제를 하나 했어요. 가을에. 이런 건강 리더들 문제, 환경 리더들, 도시농부들, 우리가 여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부천의 대표적인 마을 영화제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몇백 명이 와요. 우리 그거 할 때는 뭐 7, 800명 왔단 말이죠.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 껴서 하는 마을 영화제인데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하여튼 간에. 큰 게 있는데 막상에 그게 그런 큰 축제가 있는데 마을 축제가 가을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그룹으로 돌봄 리더,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를 키웠는데 그분들을 키워나는데 그들이 잔치를 해야 돼. 무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마을의 문화예술들은 무대가 없어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전부 지원해 주거든. 우리 기본임금제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그래야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키고 지금 우리가 로봇에 의해서 제조업 일자리는 다 로봇으로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은 로봇한테 다 뺏기는데 지금 우리의 미래 일자리는 우리는 뭘로 먹고 사느냐?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문화 예술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마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움직이면 마을에 막 흥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마당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건강리도 그다음에 뭐 한글 교실 하고 싶은 신중년들도 어디 뭐 가르칠 데가 없는데 이걸 이제 일주일 내내. 근데 이게 말썽을 부리네. 오늘 또 장신대가 왔는데 내가 좀 체면을 구기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님을 이분은 환경생태 리더 때에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간호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의료사회협동조합에서 간호사님을 우리 약대동에서 이런 일을 한다니까 이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사람을 우리가 하려면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와 늘 목사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보내주고 이분들을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런 관계망을 짜고 생명망을 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면 또 교인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순수가 그런데 이분이 건강교실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압도 체크해주고 이제 지금 요게 이제 그 사전 작업이죠. 저랑 우리 어르신 하는 분이나 여기에 이제 주민자치 부녀회장님이랑 이 간호사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수락을 한 거예요. 그 건강교실이 시작된 첫 수업 시간에요. 그리고 이제 왕진이 있다면 우리가 마을 신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방 때에 여기는 신입교우님이라고 정서영 교우가 신입교우님이 참여했고 여기 주민자치 부녀회장님 우리 권사님 여기 신방위원장님인데 여기 부녀회장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요번에 세 차례를 이제 마을 신방을 했는데 하루는 간호사님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님 지금 신방하면서 혈압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때 혈압 체크하고, 어? 여기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임종환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분을 묶어가지고, 그 건강센터 같은 거, 이게 정부랑 해서 간호사와 요양사나
그다음에 의사랑 그것이 연결돼서 마을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 뭐 복지사 한 명, 뭐 간호사 몇 명, 의사들이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아까 말했듯이 건강 리더들이 하면 그거를 건강센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어서 이따 가볼 꿈터를 그 사무실로 또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또 뭐가 법적으로 조금 그 조그만 곳이라서 걸려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을 신방 그래서 마을 신방은 기독교 언어라서 돌봄 마실이라고 이름을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마을 신방을 돌봄 마실로 해서 이제 간호사 건강 리더도 키워줬잖아요. 그다음에 교인들의 권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마취를 했고 여기가 임종환 교수를 모시고 건강 리더 키운 분, 마을의 복지사, 마을의 그 요양사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거를 건강센터로 만들어 보고 사무실을 우리 꿈터에다 꾸려보자 하는데 또 그 법적인 게 지금 많이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요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교회 오빠는 가고 신중년이 뜬다라는 제가 이제 이 부산장신대 강의를 또 황홍열 교수님이 요청해 와서 조무로 준비를 그때 조무를 하는데 그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러한 그 마을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를 소개해 주려고 자료를 찾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교회 오빠는 가고 신중년이 뜬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아이군 뉴스인데. 그랬더니 우리 얘기를 쓴 거예요. 우리 얘기를. 이제 기자가 날 방문하지도 않고 내가 페이스북 그런 데 올린 거를 모아가지고 상당히 길게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신중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노인들을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방방배 할머니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할머니들도 우리가 영상 편집 교육을 했거든요. 그 얘기 쓴 거.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마을 복지사로 키우기 위한 요양사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섬김, 다문화 가정 언어 소통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신중년을 마을의 자존감을 높이는 인생 박물관으로 우리가 이따 가면 그 꿈터가 인생 박물관으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모은 아까 말했듯이 로봇의 시대 모든 것이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로 먹고 살아서 이야기가 중요해져서 어르신들도 마을 곳곳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로봇과 경쟁하려면 스토리텔링 이야기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꿈터를 박물관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이 코로나 기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서 가을 우리가 여기에서 앞마당에 모였고 가을에 여기가 이제 여기에요. 비주얼이 좋죠. 큰 버스, 대형 버스인 이게 뭐냐? 청개구리 버스가 들어오고 안에서 지금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스탠딩 코미디를 하고 여기 신실 분이 이렇게 안에서 조그만 소공연을 하고 지금 이게 교회 요 안에서 노래 교실을 하면서 이제 장기자랑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돌봄 문화 소축제가 가능한 한 2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더라고. 이게 소그룹.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이제 무대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돌봄과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는 물질이 탈성장 시대라는 건 뭐예요? 자꾸 많이 생산하는 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줄여야 돼요. 그게 탈성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성장을 줄이면 우리가 뭘 먹고 사냐 그래.
물건 생산하는 거를 줄이고 일자리나 이걸 어디서 만드냐? 돌봄에서 만드냐. 돌봄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보는 일과 생명 살리는 일은 풍성하게 하고 생산해서 생산, 소비, 폐기하는 이 지금 산업 물질 문명이 물질을 생산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물질 생산은 축소하고 돌봄을 풍요롭게 만들고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네. 그리고 공유지를 풍성하게 만들었네. 왜냐하면 산업 물질 문명이 출발할 때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앵크로즈 운동에서 출발돼요. 이 서구의 산업화가 뭐예요? 산업화가 자본을 축적할 때 어떻게 농민들을 공유지에서 몰아내잖아요. 앵클로즈로. 그 사람들이 공유지에서 쫓겨난 사람이 결국 된 게 뭐예요? 농토에서 쫓아나니까 결국 그 사람이 된 게 뭐예요? 어, 불황자랑 자기 토지가 없는 도시 빈민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불황자랑 도시 빈민을 산업 노동자로 만들어서 대량 물질 생산을 해서 2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지구촌을 다 파괴시킬 정도로 대량 물질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더 견디지 못하게 돼서 일어난 것이 코로나의 혁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시 공유지를 찾는 것이 돼야 돼, 공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마당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 목표는 마을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협동조합, 우리가 했던 것이 전부 공유지 운동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유지에서는 뭐냐면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물질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돌봄을 풍요롭게 하는. 이게 바로 공유지 쫓겨나는 일이 뭐예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게 바로 공유지 약탈 사건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부족하게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고 위임 축복도 해줬어요. 그러고 허락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동산 한가운데에 공동체의 것은 공유지는 독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공유지를 약탈하고 먹다가 쫓겨난 사건이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유지 약탈한 인간들이 쫓겨나니까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이 카인이 돼가지고 에녹이라는 도시를 쌓아서 동산에서 했던 그 버릇을 못 고쳐서 또 형제를 살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살아고 창세기 보면 맨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족속 말고는 맨날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은 그 카인과 아벨 족속 에노세 그 후예자는 전부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근동 지방은 이 야훼 하나님 우리 기독교 이쪽 빼놓고는 하나님의 백성 빼놓고는 전부 약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탈. 그게 인류의 문명이에요. 시빌라이제이션 도시 문명의 핵심은. 그것에 대한 홍수를 해서 심판해가지고 재계약을 맺고 결국은 예수님이 온 거예요. 에녹 도시 건설, 카인과 아벨 살해 사건, 바벨탈 건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게 노아 홍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반 일리치에 의하면은 중세의 농민들은 공유지가 있어서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 공유지에서 텃밭도 해먹고 물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산업 물질 문명이 되면서 이 공유지가 약탈당하면서 꼭 지금 창세기 얘기가 같은 거예요. 공유지가 무너지면 완전히 인간들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엔클로즈 때문에 그래서 산업물병이 이랬으니까 산업물질 문명은 기본적으로 약탈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빈민과 이 토지에서 이 사람들 약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공유주를 다시 회복하는 거나 돌보는 거, 그 공유주에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그 마을 활동을 잠깐 보면 전부 치유 공동체 마을에서 갈릴리에서 만들고 알페오 완마에서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결국은 공유주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중교회 운동이나 이 마을교회 운동은 뭐예요? 우리가 80년대 와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80년대. 우리 교회는 그때 이렇게 작은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따가 가볼. 작았지만 마을 전체를 공유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마을 도서관, 마을 카페, 마을 협동조합 등 모든 마을 목회 핵심은 마을 한복판에 공유주를 만들 거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공유주의 돌봄이 풍요하고 생명이 풍요한 그게 우리 2023년도에 물질이 풍요한 것이 아닌 그러한 생명 목회로 간다는 거죠.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의 대응은 탄소만 줄이는 거가 돼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봄이 올스톱 되니까 이번에 코로나기에 이 사회가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산업 노동은 탄소 배출을 계속 하잖아요. 물질 생산하는 건. 그거를 줄이고 지금 제일 지금 부족한 것이 돌봄 노동이란 말이에요. 돌봄 노동을 확산시켜야 돼요. 그게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뭐예요? 브루스킬라, 아굴라, 베베, 또 루디아, 전부 돌봄에 아주 능력 있는 여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돌봄 선언과 돌봄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화 물질 노동이 아니라 돌봄 노동, 우리 돌봄 노동은 여성인한테 맡기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맡기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케어처럼 건강 리더, 돌봄 리더, 문화 리더 이런 만들면서 모든 방식으로 돌봄의 역량을 늘리고 돌봄 선언을 하고 특히 독일은 돌봄 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지구촌 이후에 이 지구가 살아나면 혁명적으로 산업 물질 노동자 이상으로 돌봄 노동자나 지역사회 곳곳에 돌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제가 포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우리 약대동에 이제 이 돌봄의 그물망이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지금 공부방에 있는 이 얘기를 누가 썼냐면 역시 공부방 운동을 한 이 작가예요. 김중미 작가가. 요거를 창작가 비평에 썼는데 제가 읽고 제일 감동이 지금 돌봄의 그물망을 짜는 것이 인류의 구원이고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번에 우리 이제 축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년 송년과 성탄을 약대동 가족도성과 지역아동센터, 약대 문화학당과 약대 돌봄마을 네트워크가 연결해서 우리 기존에 있었던 도서관이 20주년을 만났고 이 도서관과 함께 지역아동센터가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해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이날 모이는 것이 한편에서 움직이고 여기는 25일 날 교인들 문예학당 마을에 있는 이제 문예학당 분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의료 쪽하고 돌봄하는 그 건강 리더들이 하는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25일 날 이제 마을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고, 우리 마을교회가 갈 미래다.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도 다 됐을 것 같아서. 시간은 됐습니다. 네, 네, 네.